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암 전문 매체죠. 언클라이브에 게재되었던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임상개발 부사장 담당을 하고 있는 크리스 갤로웨이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장중 83,000원대 찍고 지금 원봉으로 조정 중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클라이브 관련되는 이제 기사는 항암 매체 중에서 가장 일단 신뢰도가 높은 기사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8월 1일 어제 이제 유럽 EMA 관련해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 관련되는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사가 이제 5회 나왔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그 다음에 온클라이브라든지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갤러웨이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23년도 이제 그 FDA에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개발 쪽에 이제 부사장으로 지금 경험을 여기에 이제 엘레바 쪽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대 이제 의학 박사 출신이고 이제 오스틴 쪽에서 이제 생물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사 쪽에서도 이제 임상개발 쪽을 담당하다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합류한 크리스 갤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임상개발 쪽의 부사장이니까 이 내용들의 어떤 이제 신뢰도를 이제 높이는 어떤 기사라고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어제 보도되었던 내용들하고. 자, EMA가 간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리주맙 조합 관련해서 1차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부여했다. 이 부분 어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렸죠. 자, 미국하고 유럽 쪽에 희귀의약품 등재였던 대상이 조금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 이하의 환자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00명당 5명 정도 환자가 이제 유병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기준이 좀 다르죠. 그리고 희귀의약품이 되게 되면 유럽에서는 10년 정도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부여받고 이제 그다음 허가 진행상에서도 기간적인 어떤 혜택들을 우선 심사 제도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지정 자체가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에서 언맷 니즈가 이제 암종에서 이제 특히나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비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유병률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EMA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희귀의약품 지정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EMA의 이 중요한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은 새로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충족되지 않는 지속적인 수요. 여기 이제 언맷 니즈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유럽이라든지, 간암에서 이제 사망률로 보면 간암이 한 3번째, 4번째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새로운 1차 전신치료 옵션을 제공하려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사명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임상 의료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리스 갤러웨이 박사가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밝혔고, 국내에서는 어제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보도자료에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제 절제 불가능한 이 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85% 이상이 이제 간세포암이니까요. 여기 이제 1차 치료제를 위한 리보세라인과 캄리주맙 FDA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 5월 17일에 FDA에서 캄리주맙을 제조하는 항서제약에 이제 GMP의 CMP 그러니까 CMP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합이 있어서 CR 레터를 발행했고,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해서 7월 2일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대부분 해소하면서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기대감이 9월 정도로 지금 IR에서는 이제 밝혀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항서제약이 이제 국경절 10월 1일 전에 준비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8월 예상이 이제 9월 정도로 지금 한 달 정도 연기되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뭐 준비되는 대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여 남짓 이 기대감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제 중요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다. 리서브미션 이후에는 본격적인 또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후에 이제 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아스코에서 업데이트된 이제 OS 값 기존 보다 더 늘은 1.7개월 정도가 더 늘어난 23.8개월 정도, 그리고 후속이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나 머크사라든지 기존의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도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 이후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23.8개월로 업데이트해서 이제 리서브미션 하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OS 업데이트된 분석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안전 관련되는 이 TRAER은 트리트먼트 리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입니다. 보통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케다는 수용체에 가는 것들이 이제 기본, 이걸 이제 예전에는 뭐 마법 탈환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어떤 약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이제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 이제 뭐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죠. 예,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안전성 관련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의 안전 신호는 이제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여전히, 그러니까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과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이번 이제 CR레터를 통해서도 뭐 확인을 좀 더 해줬다. 반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HLB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새벽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급락하면서 지금 코스닥도 3% 빠졌고, 예, 코스피도 3% 빠지면서 급락으로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도 대부분 거의 지금 파란색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83,000원, 그러니까 82,000원, 84,000원이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그 다음에 양봉의 시가 라인, 여기에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85,000원 위로 가는 게 가장 이제 견고한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82,000원 언더에서 지금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플랫형으로 이제 주가가 오전장에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제 매도가 2만 주 넘게 나오고 있고요. 현물 쪽 흐름에서 이제 살펴봐 드리면, 어제 매수를 들어갔던 창구 삼성이 오늘 이제 매도 창구로 바뀌었고요. 이제 신한이 이제 매수 창구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제 매수를 했던 한국 그 삼성, 여기는 매도세로 바뀌었고, 어제 매도를 했던 이제 신한이 이제 매수, 어제 매수를 좀 주도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제하고 이제 수급의 위치가 단기적으로 좀 바뀌어 있고, 어제 거래가 보시게 되면 250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100만 주 비슷하게 갔다가 어제 250만 주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지금 한 50만 주대로 100만 주 언더로 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일 이평선에서 살짝 밑에서
그 전일 양봉의 어떤 시가 라인이 이제 81,700원이잖아요. 이게 81,700원, 82,000원 여기에서 좀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2시 반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는지 여부, 지금 거래는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어제 이제 11조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0조대 중반 정도로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어제하고 다르게 이제 큰 흐름이 지금은 당연히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주면서 오후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회복을 일정 부분 해주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